크거나 같다니까 0이어도 되잖아. 누가? x가 2일 때 유일하게 되겠죠? 참이겠지? 아 그렇구나. 등호 처리를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를 쌓아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를 부등식을 정리해주면 n은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가 되면서 답은 최소값이 12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니? 이 명제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되게 그냥 이거 국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넘어가 버리는데 여기를 잘해야 너네들이 논리 쌓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래 이게 잘 돼야 나중에 안 흔들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연결시켜야 참이고 거짓인지를 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다시 풀어봐요. 자, 86번을 다 한 사람은 이제 85번을 하시는데 얘는 일단 개념 설명보다는 먼저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전부 다 풀면서 들어요. 전부 다 모여서 다시 말하는데 선생님이 12시까지 있는 시간이 월목금이 아니라 월수목이 아니라 수목금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선생님이 어지간하면은 8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이번 주만 부학 때문에 6시로 선주 맞아 그때 없었죠. 선주요? 6시에 혹시 딱 한 번 이번 주만 수강증 있으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번 주 목요일 6시요? 6시 나올 수 있어? 수강증 있으면? 지금 수강증 필요한 사람 몇 명 있죠 지금? 하나 둘셋넷 선주 부서대? 얘는 이게 그래서 이번 주 6시 목요일에 그 집합 연산 그쪽 파트라고 이제 다른 학교는 지금 수업을 연제부터 한다고요? 수업 그 정도면 되겠네.
이야, 걔네도 잘 걸어보네. 알았어요. 네. 노트 가져와야겠지? 노트 가져와야겠지? 생각보다 많이 맞았는데? 아, 뒤에 부분을 많이 맞은 건가? 시우 그 경제 쪽 개념이 안 되고. 학교에서 다 나가긴 했어. 나가긴 했어요. 자, 같이 합시다. 이제 PQ가 나와 있을 때, 참이 명제가 나와 있을 때, 부정이 막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럴 때 웬만하면은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 있으면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P인데 여기 나P잖아. 하나는 부정을 떼주는 게 좋다고, 혹은 붙여주거나.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 수단이 뭐다? 이제 그거 개념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우 명제. 대우 명제다. 자, 개념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보세요. P면 Q이다에 대한 이야기야. 관계가 두 개 있어. 뭐죠? 역과 대우가 있다. 역은 서로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걸 보고 역이라고 하고요. 이 역에서 서로 부정해 준 게 대우가 된다. 됐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라지 P가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얘가 참이면 역은 참이니 거짓인지 물어보면은 안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거짓이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왜? 반대니까.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이렇게 연상을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죠. 보통 이렇게 부분집합이 PQ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반대는 Q가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거짓말이 될 텐데, 어떤 상황에서는 P랑 Q 진리집합이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가 반대가 되어도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 버리기 때문에 역이 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틀린 거야.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역은 거짓이다. 이런 명제가 틀린 거지. 진리집합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똑같이 얘의 진리집합을 갖고 와보면은 그럼 얘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집합 떼버리면 Q가 P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P면 Q다라는 가정 이런 문제에서, 가정 결론 문제에서 부정을 뜯다 붙였다 하려면은 뭘 해야 돼? 대우 명제를 쓰는 거예요. 통일시켜주려면. 개념은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요령이 이렇게 부정이 섞여 있으면 통일시켜주라고. 뭘 이용해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떼줍시다. 얘를 대우 명제를 이용하면 not Q이면 P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자. 통일시켜주자. 그러면은 진리집합 관계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역이 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P랑 Q의 여집합이 같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진리집합을 내가 확인하려고 위에 올라가 보니까 P의 진리집합이 뭐더라? X가 2분의 A라는 근 하나더라. 그럼 너도 근이 X가 2분의 A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이놈의 진리집합이 아니라 not Q는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가 첫 번째 풀이에요.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돼야 돼. 됐니?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야.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2차 부등식이 근이 뭐 해야 된다? 2분의 A 하나여야 된다.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을 좀 많이 공부를 했다면은 2차 부등식의 제한된 범위도 아니고 그냥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X 근 하나다.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상황이구나. 이게 바로 나온다. 자, 이제 얘를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풀려면은 너가 2차 함수가 양수, 2차 계속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얘의 X축은 이렇게 혹은
접할 때 혹은 안 만날 때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실수 하나려면은 존재하는 게 얘밖에 없더라 하면서 아 얘가 뭐더라? x가 2분의 a더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됐나? 그러면 이때의 조건을 써주기 위해서 너는 판별식이 일단 0이어야 하니 아 b의 제곱 마이너스 9가 0이더라 36이네요.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b는 양수라 했기 때문에 그냥 6이더라. 자 그럼 b가 6이면 이제 a를 구하러 갈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y라는 이차함수에 대해서 너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y라는 표준형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a가 접하는 x의 값이 뭐가 되겠더라? 3이 되겠더라. 그럼 a도 마찬가지로 6이 되겠더라. 하면서 답은 10.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내가 일부러 약간씩 순서대로 좀 풀고 있는데 만약에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혹은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 만약에 아니면 1번을 들어갈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을 물어봐야 돼 나한테. 알았니? 만약에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쑥스럽다면 질문 시간에 그 노트를 가져와서 여기가 이해가 안 돼라고 물어보면 돼. 그걸 위한 필기도 한 거예요. 다 했나요? 일단 지금 약간 말을 할 거라서 아직 풀이를 안 쓴 사람은 일단 쓰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 명제 증명 있죠? 지금 학교에서 명제를 안 나갔다 손. 그나마 수업 시간에 자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이 명제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말을 해줬을 겁니다. 했어요. 그랬을 때 나온다고 했으면은 나온다고 찝어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 안 했고 그 102번이랑 104번을 프린트 넣어주셨어요. 그럼 그게 나온다는 거야. 혹시 다른 반이 다르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근데 그 쌤이 한 분은 프린트로 해주시고 한 분은 자기로 해주시는데 몰라요. 누가 되는지. 근데 그잘 풀어주는 건 쌤들끼리 회의해서 합의해서 하신 거 아시나요? 그 이유가 있어. 그 교육 과정에 학생한테는 이런 증명 과정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시험에 그냥 생짜로 낼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안 배운 건데 3의 어떤 자연수가 3의 배수면은 그의 제곱도 3의 배수다 막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거 증명해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증명하라.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너희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응용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까지 응용이 안 되냐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나왔어. 그러면은 2는 유리수이다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죠. 물어볼 거면은 루트 5가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있어. 가르쳐주면은. 그래서 각 학교마다 낸다고 말을 했으면은 뭐를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거 혹은 이제 문제에서 풀어줄 거야. 그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든 아니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하든 아니면 찍든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것만 하면 돼. 다른 건 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알니?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여기 있는 것도 되게 많잖아. 여기도 있고 뒤에도 1등급은 없지만 내가 좀 프린트에도 있었고 그렇게 안 나와요. 알니? 그러니까 찝어준 거 혹은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미리 하지 마. 미리 하지 마. 시험 일주일 전에 하면 돼. 알겠니? 어차피 암기야. 이해 못해. 쓸 수 없어. 그냥 외워서 뇌가 프레시 할 때 그대로 오기 적으면 돼. 어차피 똑같이 나와. 아니? 자, 나오는 방식은 두 가지 정도야. 첫 번째는 너네들한테 이미 풀어줬으니 외워서 그대로 써봐 하면서 주관식 1번에 나오는 서술형 1번에 1, 2번 중에 나오는 이런 유형. 두 번째는 네모치기, 네모칸 뚫기. 전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거를 풀어줘. 똑같은 문제인데 풀어준 거야. 근데 그 풀이 안에 네모칸을 뚫어둔 거죠. 저렇게. 가, 나, 저렇게. 그래가지고 뭐 1, 2, 3, 4, 5번 골라라. 이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찝어준 것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 찝어준 거 잘 모르겠으면 가져와. 내가 해줄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일단 여기를 넘어가세요. 알았나? 만약에 그냥 풀다가 순수 궁금증이야. 모르겠어. 알고 싶어. 한번 가져와. 해줄게. 알았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귀루법이 뭔지. 대우명제로 증명하는 게 뭔지만 일단 지금 알고 있으면 돼. 뭐 대우명제야 그냥이 알기가 힘들어서 부정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시는 좀 힘들고 P면 Q에다가 그대로 생자로 증명하기가 힘든 거야. 이거를 참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진리집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 많아서. 포함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은 힘드니까 부정을 해서 그 여집합을 가보자. 의 입장이 바로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게 많으면은 그 반대 거는 좀 적을 테니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리고 귀루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찾아서 모순이면은 원래 게 맞겠구나 하면서 증명을 하는 게 귀루법이야. 예를 들어서 주아가 여자다. 사실 겉으로만 봐서는 확신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얼마나 아리따운 남자들이 많은데, 그죠? 여자 같은 남자도 되게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해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주아가 남자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얘를 관찰하면서 뭘 해보는 거야? 모순점을 찾아보는 거죠. 남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모순이네 라고 하면서 얘는 여자구나 이렇게 되는 게 흔한 귀류법이야. 알겠니?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평소에도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확인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하려니까 이제 머리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면 큰일 나 이런 건 아니야. 난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도 돼. 상관없어.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111번. 좀 쉬운 거 하자. 재밌는 거 합시다. 111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표현을 나올 때는 가끔 쓰는 것 같죠. 이렇게 말을 문자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로 지금 열심히 하잖아. 좋아하는 A 좋아하는 걸 A, B 좋아하는 걸 B 이렇게 문자화해서 관계를 저기 써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단 문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것은 자, 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푸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닌 사람도 풀 수는 있었지만 이 방식을 좀 따라주세요. 3단 논법의 흔한 문제고 3단 논법의 자체가 이제 꼬리 물기죠. P면 Q이다, Q면 R이다, R이면 S이다. 이게 집합의 포함 관계 때문에 이어붙일 수 있더라. 그지? 예를 들어 P면 R이다, R이면 S이다가 전부 다 참이면 P 자체가 R에 포함되어 있고 R도 S에 포함되어 있으니 서로 포함 관계상 P도 S에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줄짜리로 이어붙일 수 있더라. 세 개짜리만 아니라 무한정 가능하겠죠. 부정이든 아니든 포함 관계만 성립한다면 무한정 이을 수 있다. 됐니? 이제 나중에 어려워지면 얘가 이렇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무슨 어떤 관계야? 서로 필요충분 관계. 어느 방향으로도 다 참이더라. 까지.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푼 사람도 있었어요. 다 대부분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거를 이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이어붙이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방향성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얘를 이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이어붙이는 거야. 뭐를 활용해서? 대우명제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은 A가 지금 공유되고 있으니까 not B면 A이고 C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붙이면 C면 not D다까지. A를 사랑하면 A, B를 사랑하면 B, C를 사랑하면 C, D를 사랑하면 D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not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짜리로 만들고 이제 판단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할 때 좋은 점은 얘는 결론이 될 수가 없어. not B이다 라고 워딩이 끝나면 다 틀린 거야. not D이다, not B이다 라고 하면은 전부 다 틀려야 되는데 보면 어디 있어? 5번이 not B를 좋아하지 않는다죠? not B가 결론이 될 수가 없어. 얘가 화살표를 바꾸지가 않으니까. 그 5번은 바로 아니야. 또 마찬가지로 not D 이면이 있으면 다 틀린 거야. D를 좋아하지 않으면 있으면 다 틀린 거라고. 왜? 여기서 출발하는 무언가가 없어.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D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있으면은 아니면 있으면은 제끼려고 그랬는데 없네요. 가볍게 제껴주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면 판단할 때 출발점을 잘 정해서 우리가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보면은 1번 보면 D를 좋아하면 이래. 그러면 D를 좋아하면 이니까 여기서 반대로 가야겠죠. 대우명제니까. 낫을 뗐잖아. 그럼 대우명제로 활용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가고 다 부정이 붙으면 되겠죠. 맞아? 그러면은 D를 좋아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데 A에서 멈춰야겠네. 그치? 그런데 여기도 부정이 돼야 되니까 A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 바로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면 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B를 좋아하면 이니까 반대로 가야 되잖아. 돼? 안 돼? 안 돼. 없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2번도 아니고 3번 A를 좋아하면 이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A를 좋아하면 D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 멈추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3번이 맞겠다 하면서 3번 찍으면 돼. 이 한 줄짜리로 전부 다 판단이 가능하다 이거지. 4번도 가보자. B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래. B를 좋아하지 않으면 출발했네. C를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데 C를 좋아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를 좋아하지 않으면이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되는데 B에서 멈춰야 되는데 B를 좋아한다 해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대우명제니까. 역수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어붙일 수 있을 때까지 이어붙여줘야 돼. 그래야 실수가 없어. 쉽고 빨리 풀 수 있다. 다음 118번 118번 옆에다가 진리집합
이라고 써주시고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기억 안 나는 사람들만 앞에 보세요. 어떤 두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각각의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이 있을 텐데 얘가 항상 포함하더라. 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호 화살표다. 그러면 이때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항상 참이다 라는 걸 이 등호 화살표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없이 이 등호 화살표로 되어 있으면 항상 이런 거라는 걸 한 번에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각각의 조건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로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돼서 이런 상황을 필요 충분 조건 상황이다. 너도 필요 충분 조건, 너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지?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가자. 자, Q가 뭐야 이거? 화살표잖아. 화살을 맞았어, 그지? 이렇게 했었잖아. 뭐가 나? 뭐가 나? 화살을 맞으면 P가 나. 필요 조건이야. 그리고 사실 화살인 줄 알았는데 뭐였어? 총알이었던 거야. 누가 쐈어? P가 쐈잖아. 뭘 쐈어? 총을 쐈다. 총분 조건. 하고요. 그렇게 민망해. 자, 그러면 맞고만 있을 거야? 아프잖아. 그러니까 뭘 들어? 방패를 든 거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까지 방패로 연상을 하면은 틀릴 일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 PQ에 대해서 지금 Q가 P에 이거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면은 화살을 지금 누가 맞고 있는 거야? P가 맞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화살을 원래 이렇게 쏴주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너가 피난의 필요 조건, 너가 총을 쐈네 충분 조건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야? 진리집합을 알아야 돼.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뭐요? 맞아요. 학생들이 이쪽을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한번 공부해요. 118. 뭐야? 볼게. 자, 이쪽 있지? 이쪽은 사실 좀 계력 같은 얘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몰라도 앞으로의 수학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근데 얘를 모르면 이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어.